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 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현금 최고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실용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부업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엔잡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좋은데 뭘 해야 되나요? 뭐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네, 뭐 다 좋은데요.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형식입니다. 형식.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고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껍데기란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는 주제, 그게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정하고 그거를 어떤 형식에 담을 것인가 하는 껍데기를 골라야 하는데 사람들은 껍데기를 먼저 고르고 거기에 어떤 주제를 끼워 맞출 것이냐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제도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죠. 유튜브, 블로그, 주제 정하는 법 이런 걸 찾아보면은 꼭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마 7, 80%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 세 가지의 타협점 가운데 교집합을 찾아라. 뭐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요, 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평생 시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지. 그리고 이 영상도 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제가 딱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내가 잘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제껴두고요. 우선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 이거를 제일 먼저 골라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초반에는 대부분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을 해서 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의지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 그냥 돈만 보고 억지로 해서는 정말 운이 좋아서 초반에 터져가지고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나 엔잡이나 부캐 같은 걸 시작해도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이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골라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속하지 못하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와의 교집합을 골라야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은 좋아하는 거를 골랐으면 그 다음에 잘하는 거는 무시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좋아하는 걸 골랐으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이게 수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자산을 고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은 이거는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서 즐겁고 좋아하고 즐길지는 모르겠는데 돈은 안 돼요. 그러면 현금 채굴에 돈생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무시하고요. 일단 좋아하는 것이 수요가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자, 그럼 2단계에서 앞으로의 진행이 쉬워지는 케이스는 내가 좋아하는 게 수요가 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좋아하고 수요도 있는데 잘하지 못해. 이게 이 케이스에 속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겠죠? 근데 그거야말로 가장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금방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완벽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수준까지 마스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떠들어도 되는 걸까?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흔히 2대8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20%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80%에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20%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만 있어도 나머지 80%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위 20%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사실 아주 조그마한 지식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피에 대해 유튜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다 바리스타 정도의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80%의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 거의 지식이 전무해요. 한 5시간 정도 공부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커피에 대해 10시간 정도 공부한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공부해도요, 우습게도 상위 20%에는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허들이 훨씬 낮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찾는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으로 주제를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고 한다, 또는 그 중에서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주식이라는 한 가지 주제만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상위 20%에 들어가는 허들도 아무래도 높아져요. 이때 경쟁을 줄이고 이 상위 20%에 들어가는 허들을 낮추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제를 섞는 것, 혼합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식도 좋아해요. 그러면 자동차와 주식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 또는 전기차 기업 또는 제가 최초에 그랬듯이 테슬라,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넓은 주제, 자동차라고 하는 넓은 주제를 선정하면 경쟁도 많아지고 상위 20%에 들어가는 허들도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그 교집합을 주제로 삼으면은 경쟁도 확 낮아지고요, 상위 20%에 들어가는 허들도 확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제들을 여러 개 섞으면 섞을수록 그 허들은 더 낮아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섞다 보면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2개 또는 3개 정도의 주제 안에서 혼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투자면 투자, 운동이면 운동, 뭐 커피면 커피,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만을 가지고 혼합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던 수요가 있는 주제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정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혼합을 해봐도 사람들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돈으로 환산될 정도의 수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사고의 전환이 될 만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꼭 어떤 주제만을 가지고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이 주제와 혼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운동 실력은 별로 없어. 그러면 운동을 몸으로 보여주는 걸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이론이나 하는 방법 등을 말이나 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주식을 좋아하는데 주식은 너무 경쟁이 많고 아까 말했듯 혼합할 만한 다른 주제들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식을 좋아하는데 동시에 패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식과 패션을 섞는다는 거는 조금 감이 안 오죠. 무슨 의류 기업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식 유튜버를 할 것도 아니고 이건 수요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럴 때도 혼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제고 패션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는 주제로서가 아니라 특성으로서 혼합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나의 패션 센스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촬영을 지금 제가 멘탈이 전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PPT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패션 감각이 돋보일 수 있는 화면으로
색감도 아주 진하게 넣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료 화면만 이런데 띄워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주식 유튜버이지만 패션 감각을 차밍 포인트로 하는 색다른 유튜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튜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뚝딱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채널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든 본인이 다루고 싶은 주제나 특성들을 하나로 묶고 그 중에서 수요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면 이 실력은 상위 20% 안에 들 정도로만 키우고 나면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형식을 골라서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우선은 좋아하는 거를 골라라. 이게 최우선이다. 지속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잘하냐 못하냐는 따지지 말고 일단 무조건 수요를 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해야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딱 매칭되는 게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실력은 키우면 된다. 실력은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다. 상위 20% 정도에 들 정도로만 하더라도 80%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정도 실력을 얻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주제라서 경쟁이 너무 많고 상위 20%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보인다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주제와 혼합해서 그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공략을 해라. 그렇게 되면 경쟁도 상위 20%에 드는 허들도 확 내려간다. 그리고 이때 교집합을 찾으려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와 매칭이 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꼭 주제만을 섞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말을 잘한다든지 글을 잘 쓴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이런 내가 가진 특성들과 혼합을 해봐라.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까지 해봤고요.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아직도 실행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내 안에 돈이 될 만한 어떤 주제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